일동제약의 그 흐름 기준점에서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내용,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잘라놓고 보신 내용, 고점을 플러스까지 반전을 시켰어요. 개파락 4%, 시간에서 이제 5%까지 밀려 있던 부분을 이렇게까지 돌려놓은. 윤정두가 왜 시간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지, 어제 야간에 이제 그 교육해드린 부분도 한 번씩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별 추이로 이제 일동제약의 기준을 보시면은 지분 그 공시가 나온 기준이 이래요. 공시가 나온 부분이 4월 7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고요. 4월 7일자 장 마감 이후 전환 공시 보여드립니다. 7일 장 마감 이후 12전환 공시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며칠인가요? 그 14일, 2월 11일, 3월 14일, 2월 11일, 그리고 3월 14일 볼까요? 한번 공시 내용을. 그렇게 해서 4월 7일 날 공시 나온 거 하나 다 캡처를 해놓을게요. 4월 7일 날 거래소 공시,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직원분들은 좀 합산을 시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월 7일 공시하고 전환사채 물량 들어오는 거, 뭐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3월 11일, 3월 11일, 그리고 2월 14일 한 번에 잘라버릴게요. 그러면 거래소 공시에서 이렇게 2월 14일까지 추가 상장 부분,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고 이제 전환 자체를 행사를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환 자체 이제 행사할 때 그 전환 자체를 행사할 때 그 내용이 공시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행사 그 신청할 때 공시는 안 내놓고, 그리고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그 기준에서, 발생하는 기준에서 공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조금 어찌됐거나 이간에 좀 냄새가 나는 친구들인데, 요 이제 날짜별로 보시면은 정확히 4월 7일하고 또 며칠이에요? 3월 11일, 3월 11일 장 마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2월 14일 이것도 장 마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등락률이 다 달라요. 3월 11일 기준에서는 2%뿐이 안 밀렸어요. 그죠? 3월 11일에는 2%뿐이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웃기지도 않은 거죠. 3월 11일 이것도 자르고요. 그 다음에 2월 11일 것도 자릅니다. 시간의 거래 기준, 조금 전에 시간의 거래는 안 잘랐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의 거래 부분에 이렇게 3월 11일 2.33, 저땐 별로 안 팔렸어요. 희한하게 22년 03월 11일 2차 공시가 나왔을 때 시간의 거래, 그리고 2월 14일은 하한가 나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공시가 나오고 전환 물량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하한가를 들어가요. 하한가를. 그리고 4월 7일 기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뭐 아무렇게나 얘는 그래도 올라갈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다 제대로 된 내용들을 하나씩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다. 그리고 3월 11일, 4월 7일, 뭐 LG화학 좋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왜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4월 07일.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별로 그리고 차트 한번 놓고 볼게요. 그 당시 기준에. 이제 그 차트 보고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L전자가 7%까지 움직입니다. 7%까지 움직이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12만원 기준이니까 또 2,500원 등락 보면 2% 12만 2천원이면 여기서 문자 10%또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설정 범위 가져갑니다. 12만 2천원 1.5에서 2% 등락 범위라 그랬어요.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20%. 이 정도 강도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드무니까 계속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거래 수반되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극대형주는 좀 더 자신감 갖고 편입 설정 범위 형성하시면 되겠어요. 어제 이제 야간에 올려드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야간에. 그래서 어제 야간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의 자료 내용을.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5% 빠졌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 손절합시다. 물량 던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전환 물량에 대한 전략 부분을 제대로 잡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PPT로 지금 작업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맨 처음에 그 전환사채가 발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1년 1월 18일 날 전환사채 물량이 발행됐다.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얼마 발행했느냐? 1,000억을 발행했다. 만기가 언제냐? 2026년이다. 1,000억을 발행하고 행사가가 얼마니라고 했을 때 행사가가 2만 원이다라고 나와요. 2만 원. 어디 있어? 2만 원. 행사가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 저 밑에 또 나올 거예요. 찾아보면. 그래서 행사가 2만 원에 2026년 만기로 발행을 했는데 KB 제 3호 바이오 3호 투자 합자회사하고 KB 나우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 재무 안정 3호 투자 합자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면 우리도 살 텐데. 그래서 이런 물량을 좀 받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받아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시 기준에 이제 주가도 좀 더 봐야죠. 그래서 작년 1월 18일 날 2만 원에 발행을 한 겁니다. 2만 원에 1,000억. 그렇게 해서 500만 주. 요 부분이 지금도 시장에서는 라인만 있으면 물량을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물량을 본인들이 다 소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조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중에 고점에서 팔려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할인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규모로 받아가요. 뭐 예를 들면 100만 주 행사를 하잖아요. 100만 주를 행사해요. 매번. 이게 이제 행사 가능 일수가 2022년 1월 28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주에 대해서 2만 원이죠. 1,000억이 들어왔고. 근데 이제 그 기준 보시면은 이게 2월 14일 날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행사를 했다라는 거, 발행일이라는 게 이날 행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상장이 2월 17일 날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시가 2월 11일 날 나온 거예요. 2월 11일 날. 그러니까 최대한 뭐 늦춰서 냈든 뭐 하여간에 어찌됐건 원래 일반적으로는 전환사채 청구 행사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공시가. 근데 이제 그거를 빼놓고 그냥 얘네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추가 상장으로만 공시를 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게 2월 11일 날 나온 물량이고요. 11일 날 공시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 해서 2월 23일 날 해놓고 3월 16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시는 언제 나오냐면은 3월 11일 날 공시가 나오는 거죠. 조금 전 거는 2월 14일 날 공시 나오고 얘는 3월 11일 날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행일 기준 행사를 한 날짜의 기준이겠죠. 3월 23일, 24일 날 이렇게 100만 주를 또 했어요. 다 2만 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준이 4월 12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는 4월 7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4월 그 12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시가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사실은 물량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물량 정리를 일반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 전환 자체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치는데 결론은 그 뭐 예전 그 바이오 종목들 야간 교육할 때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주가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흐름이 좋고 할 때 전환사채 그 행사를 해가지고 주가 견인해 가면서 싹 다 팔아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동제약에 이제 일봉 쭉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2021년 당시에 얼마에 발행해요? 1월 28일 날 기준에 2만 원에 발행하죠. 1월 28일 날 기준에. 그러니까 이때에도 우리는 이제 이 당시 기준에도 튤립 수치도에 이렇게 이 당시 기준에 이제 1월 28일이면 이날이잖아요. 이날 2만 원에 할증해서 발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 할증해서 발행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쭉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들어온 쪽은 뭐 자신감이 있었겠죠. 뭐라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까지 이제 튀어 올라온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보시면 10월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터져요? 1월 28일 요 정도의 행사를 진행한단 말이죠. 100만 주를 진행하기에 바로 앞서서 이 녀석들 아주 뉴스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나옵니까? 먹는 치료제 코로나19 공시는 한 번도 안 나와. 공시는 안 나오는데 죽어라고 보도자료만 때려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일본 업체하고 뭐 합작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 범위가 누가 붙었든 제대로 붙은 거예요 지금. 그죠? 누가 붙었든 제대로 붙어간 거예요. 제대로 붙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2월 달에 2월 정확히 이제 그 조금 전에 날짜 기준 일동제약에서 보시면은 2월 14일부터 앞부분부터 볼게요. 2월 14일 날 공시가 나와요. 그잖아요. 2월 14일 날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2월 17일 날 들어온다. 14일 날 공시하고. 다른 데하고 조금 이제 얘네들이 달라요. 다른 데는 전화청구권 행사 이래놓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14일 날 공시가 나오고요. 2월 14일 날 공시가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은 2월 14일 날 공시 나오고 하한가를 맞아요. 하한가를. 그죠? 2월 14일 날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14일이 아이고 2월 14일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날 장중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하한가를 맞고 결국은 종가가 마이너스 12%로. 장중에 이제 5%까지 이제 돌려놨다가 마이너스 12%로.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7만 원 공방 거기서부터 더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 시초가 대비 3에서 5% 정도를 설정을 하자. 그럼 그게 이제 7만 원 공방 정도 수준이 되고 최악의 경우 6만 5천 원까지 그냥 확 열어놔 버린 거예요. 정리를 안 하려고. 왜냐면 공시 시간 외에 공시 뜨고 하한가 맞고 12% 빠졌잖아요. 그리고 일부 횡보하다가 17일 날 물량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날 안 나와. 그러더니 18, 19, 21일, 22일 뭐 폭등이 나오는 거죠. 요 보시면은 이제 이 당시 기준에 17일 날 들어온 물량, 2월 17일 날 들어온 물량이 기타 법인에서 싹 털고 나갑니다. 전부는 아닌데 일정 범위를 털고 나가요. 2월 17일 날 들어온 물량. 그 전일부터 이렇게 해서 50만 주, 70만 주, 80만 주 거의 뭐 100만 주 털고 나간 거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그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은 여기서부터 막말로 뭐 조져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올려놓고 다 빼먹고 나가요. 응? 그리고 마찬가지에 3월 11일 날 공시가 나옵니다. 3월 11일 날 3월 11일 날 공시가 나오고 시간에 이제 장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날은 안 빠져서 2.33분이 안 밀렸어. 예? 그리고 3월 11일 날 주가 변동폭 보시면 3월 11일 기준 주가 변동폭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가는 이제 당겨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고요. 11일 날이 어디예요? 여기. 응? 그러고 나서 시간에서 2%뺀 거죠. 시간에서 2% 빼고 요날 이제 마이너스 4%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9% 밀렸다가 플러스 5.44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77이야. 변동이 너무 컸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런 변동이면 우리는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부담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개파락 이후에 일단 잘 돌리는 수순을 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결론은 그 보시면 이 물량도 3월 11일 날 신고를 한 물량은 언제? 3월 16일 날 들어온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3월 16일 날 봅시다. 3월 16일 여기죠. 그 다음에 17일 그러고 나서 또 25일까지 정리된 물량 보시면은 3월 11일 날 공시가 나오고 그 공시 이후에 시간에서 2% 밀리고 결국은 개파락이 4% 나온 다음에 뭐 출렁출렁한 다음에 결국은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어때요? 6, 3, 14 16일 날 입고된다고 했나요? 어찌됐건 그 이전부터 이제 때릴 수 있으니까 15만 주, 20만 주, 54만 주, 64만 주, 70만 주, 75만 주, 80만 주 이런 식으로 또 100만 주를 다 까고 나간 거예요. 응? 결론은 뭐 그 물량 받은 애들이 뭐 또 한번 들어올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 개인들에게 다 떠넘기고 희한하게 또 외국인들이 그 사주면서 주가를 오늘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월 7일 날 공시가 나왔고 만약에 이제 그 뭐 주가가 변동성이 아랫 방향으로 크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손절 범위를 좀 넉넉하게 잡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그렇게 돼서 이제 하방이 잡혀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흐름 기준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때 흐름 기준이 결론적으로 위로 다시 쌓아 올리면서 그 물량을 소진을 시켰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총 500만 주입니다. 총 500만 주인데 이번이 300만 주째예요. 나머지 200만 주를 더 팔아먹어야 돼. 근데 시장에선 지금 먹혀. 뭐가 먹혀요? 그냥 코로나19 치료제 일본에서 같이 개발한다. 외국 기관이 몰라서 저거를 프로그램 쪽에서 몰라서 저걸 들어와. 100만 주 물량 나온다는 거 몰라서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싹 다 팔아먹는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설정하자.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거래량 터지고 들어가는 게 옳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래량 터지고 들어가는 게. 근데 일단 우리는 물량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땡겨서 때릴지 들어온 다음에 물량이 들어온 다음에 들어서 때릴지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미리 이제 들어가 있는 과정 속에서 최악의 경우 눌림목을 준다? 그거는 이제 일정 범위는 견뎌보자는 거죠. 그러나서 물량 들어오는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그 직전, 그 당일, 그리고 그 이후 결국은 요런 자락에 오버슈팅을 줬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차트에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 2월 14일 날 기준이 설정이 되고 2월 25일까지 이렇게 해서 2월 25일 날 장중상한가 들어가죠. 저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런 흐름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꼭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밑으로 두들겨 팰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환 물량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사실 저건 뭐 장난친다라고 놓고 보는 게 옳고요. 응? 주가 동향. 응?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3월 달의 기준에서 3월 11일 날 기준이 되거든요. 3월 11일부터 해서 이제 물량, 상장 물량이 들어오는 그 기준점까지 그렇게 해서 요때도 장난을 치죠. 3월 11일부터 쭉 보시면은 어디까지? 3월 25일까지 또 상한가를 또 만들어내요. 그 사이에 이제 기타 법인의 물량, 요렇게 자를 걸 그랬나? 요렇게 자르죠. 뭐 왜냐면 기타 법인 물량을 봐야 되니까 저걸 좀 당겨서 기타 법인의 물량까지 당겨서 수급 범위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2월 14일부터 다시 그 2월 14일부터 누적 수급 범위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14일부터 뭐 25일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14일부터 해서 신고 나오고 순매수 기준의 수급 보면은 14일부터 기타 법인 100만 주. 저 물량을 까면서 주가를 저렇게 만들어놔. 참 귀여운 애들이죠. 저러면서 저때 보자고요. 그냥 뭐를 저때 보면은 제가 볼 땐 뉴스 무지하게 또 보도자료를 내놓을걸요. 그럼 윤정도도 아는 거를 왜 금융당국이 안 잡아들이냐. 그냥 나도 모르지. 이게 그런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게 3월 기준에서는 3월 11일이죠. 3월 11일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3월 11일부터 기타 법인이 이제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물량을 뭐 받은 쪽이 또 띄운 건지 모르겠지만 받은 쪽이 이제 개인 위주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외국인이 잡아 끌어주면서 그 물량을 받아간 쪽이 또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어찌됐든 저게 무조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전환사채 발행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저런 식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환사채 들어오고 나서의 흐름은 바이오주들 또 비이성 테마주 소형주들 그래서 M&A를 하면은 수익을 내는 게 주가 조작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저런 전환사채 물량을 헐값에 그 가격 조정이 되니까 헐값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차익 실현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다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2021년 1월 18일 날 2만 원짜리 1,000억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500만 주다. 500만 주인데 이번이 세 번째 발행 횟수다. 그렇게 해서 주식수가 300만 주가 이번에 이제 300만 주째 늘어나는 게 된다. 나머지 200만 주가 더 있다. 근데 얘들이 이 전환 물량을 행사할 때 밑으로 꽂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마 저 당시에 보도자료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다 폭등으로 연출되잖아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더라.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흐름을 준다 100%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들여다볼 수 있다. 비이성적으로 너무 강하게 주가 조정을 주면은 견뎌내기가 어렵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시간에서 두들겨 맞은 4% 5%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4.5% 5.17%가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면 7만 원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 월요일도 그럴 수 있어요. 월요일도 7만 원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미끄러지더라도 본다. 깊게 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물량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물량을 자기들이 행사를 해서 자기들이 파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해서 또 블럭을 때립니다. 100만 주면은 딱 5%가 안 되는 물량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딱딱 100만 주씩 끊어서. 그래서 그거를 세일즈를 해요. 야 100만 주 받아갈 사람. 야 지금 주가 7만 원인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받아갈 친구들이 있어? 그럼 줄 선다니까요. 조합 자금 무슨 뭐 별의별 자금 줄 서요. 그러고 나서 받아간 다음에 이제 서로 조율을 하죠. 보도자료 좀 내주면 안 돼? 혹은 뭐 대주도 나는 상관없어. 그럼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뿌리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들여다보자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재차 미끄러져서 변동성이 나고 재차 미끄러져서 말씀드린 뭐 7만 원 공방 그 이하 거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그 부분은 감내를 하고 대처를 하겠다. 감내를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환 물량 들어오고 그 물량을 소진시키는 내용을 보자. 만약에 300만 주째에서는 막 밑으로 집어던진다? 그런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주가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거는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한 달 주기 정도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번 달에 행사한 물량 다음 달에 이제 또 행사를 또 하겠죠. 100만 주. 그 다음 달에 또 100만 주.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까지 이제 엑시트 잘 하고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환 물량들이 대주주의 지분이 자꾸 낮아지는 게 제약바이오 쪽은 전환사채 발행이 많고 거기서 전환 물량 싼 값에 헐값에 전환해서 빼먹고 나간 애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테마주들도 그렇죠. 비이성적으로 주가 만들어 놓고 뒤에서 한쪽에서는 전환 물량 헐값에 행사를 해서 팔아먹고. 근데 그 전환 물량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안 빠져.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깨지는 경우. 깨져가지고 뭐 그 전환 물량 막 밑으로 집어 던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바보 같은 그 친구들 기준에서는 바보 같은 그 바닥에서는. 근데 지금 그 일동제약의 흐름에서는 지금까지는 다 성공 범위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전환사채 부분은 그렇게 굳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루 거래량 부분이 많을 때는 뭐 1000만 주 이상씩 터져주니까 우리는 그 기준대로만 놓고 본다.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1조 정도가 터져도 지금은 고점 인식이 안 잡혀요. 그 1조면은 거래량이 지금 기준에서도 1,500만 주씩 된단 말이에요. 1,400만 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량이 터지고 그 물량 소진되면서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락에서는 거래대금 최상위에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들여다보겠다. 1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또 12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1,000만 주 정도 기준이면 가장 좋고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얼마 700만 주까지도 설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00만 주만 거래가 터져줘도 그리고 양봉이어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위치로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펀드멘털적으로는 접근 못 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환 물량까지 유입돼 있고 그리고 이 700만 주 기준에서는 대략 뭐 6천억 또 5천억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5천억 정도. 뭐 6천억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 거래대금의 추이의 흐름이라면 전환 물량 나머지 물량 다 소진시키기 전까지 얘는 뭐 그대로 요 추세 랠리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한 단계 더 업이 되느냐 미끄러지느냐 해서 물량이 이제 바로 들어올 시점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흐름보다는 만약에라도 눌려져서 내려오더라도 들고 올리는 흐름이 맞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 물량 어떻게 될까요? 100만 주 들어오고도 200만 주 남아있다. 그 기준이고요. 그래서 항상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 기준에 14시 40분에 벌써 40분 기준에 일봉인 거고요. 그리고 분봉으로는 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 정도? 5분봉 정도 놓고 보실 때 일단은 개파락 이후의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없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메이저들도 뭐 그렇게 결론적으로 일봉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주봉요 주봉 기준에서 소나 모멘텀 차트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풍부하고 움직임이 긍정적이고 차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는 흐름. 주봉상으로도 5MA, 20MA는 넘겨놨고 거래대금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또 캔들 패턴에서는 계속 새로운 패턴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형, 장악 확인형, 샛별형 뭐 계속 힘을 잃을만 하면 새로운 패턴으로 잡아주고 끌고 가고 올라가고 참 희한하죠. 그 100만 주를 팔아먹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100만 주를 팔아먹기 위한 흐름이 아니라면 제 기준대로라면은 그걸 팔아먹기 위한 흐름이죠. 나머지 이제 들어올 물량까지 총 300만 주. 안 그러면 저 주가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앞으로 물량이 300만 주 더 들어온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만큼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는 어찌 됐건 추정치고 여차하면 이제 그 빠져나온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가긴 해야죠. 월봉은 굳이 뭐 안 잘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월봉을 설명드릴 때에도 여기서 요 그림도 있어요. 요 그림, 방송에서 갖고 나간 그림.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 되돌리는 흐름에 그게 교수형이 아니라 망치형의 기준이다. 설정 범위, 편입 범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3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자리가 조자락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 오히려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불안하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때는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그러면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뭐 거래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물량의 양봉만 잡아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LG화학도 이제 고점 조금씩 넘기네요. 일단 올려놓겠습니다.